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또 갑자기 또 라리가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좀 라리가가 들어온 상황이고 EPL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라리가는 좀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회차도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L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벌리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어느새 14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벌리는 1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경기도 첫 경기부터 일단은 좀 난해한 경기가 들어왔는데 투표율도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예요. 토트넘은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벌리는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뭐 토트넘이 벌리 상대로 좋았었던 기억도 많았었고 상대 정적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토트넘이 좀 최근에 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벌리도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벌리기 때문에 토트넘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트넘의 단통으로 승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확률상 유리해 보이긴 한데 원정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토트넘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좋은 부분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지금 최근 4경기를 보면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패를 끊어낼 것 같다고는 생각합니다. 상대가 벌리고 워낙에 좀 좋지 않은 페이스에 벌리기 때문에 근데 무승부의 느낌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 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풀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풀럼은 11위, 브라이튼은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순위에 위치한 두 팀의 맞대결이고 또 흐름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좀 경기력의 기복이 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밸런스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또 수비적인 부분들이 두 팀 다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득점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지금 두 팀 다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팀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도 풀럼이 조금 더 홈이기도 하고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풀럼의 승을 가기에는 브라이튼이 풀럼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팀 다 뭐 이 특출난 부분들이 더 압도적인 부분들을 이 맞대결에서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무승부가 가장 가까운 경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풀럼의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풀럼의 무승부 아니면 승쪽 저는 좀 풀럼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은 이제 맨시티 대 울버햄튼인데 맨시티가 지금 이 맨유에게도 그렇고 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또 경기적인 부분들도 사실 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맨유에게 좀 충격 패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맨유가 좀 준비적인 부분들로 잘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 사실 울버햄튼입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연패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울버햄튼 상대로 이변을 가져갈 만큼의 맨시티가 경기력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울버햄튼 수비를 봤었을 때는 사실 맨시티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는 맞아서 맨시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발렌시아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발렌시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본머스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본머스는 15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버풀은 4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순위에서도 보다시피 본머스보다는 리버풀이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하죠. 원정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리버풀의 이 공격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득점력도 떨어져 있고 찬스 자체도 리버풀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속으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연무까지 갈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다면 본머스의 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리버풀의 경기력이 좀 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머스의 공격적인 부분들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팀이긴 하지만 이 공격에서의 화력은 좀 분명히 있는 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머스가 선제골을 넣게 된다면 리버풀이 좀 무너질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제 세비야 대 빌바오는 세비야의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7번 비아레알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무패 투픽으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아틀레티코 대 마요르카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9번은 이제 브랜트퍼드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는 7위,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저는 좀 지우는 판단을 했습니다. 브랜트퍼드가 지난 경기에 패배하긴 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노팅엄은 좀 흐름이 주춤하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순위 차이, 그리고 이 두 팀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브랜트퍼드가 조금 더 낮은 배당을 받았어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좀 제가 승무패를 가져간 이변을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이 이 공격에서의 득점 자체는 좀 아쉽지만 저는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 브랜트퍼드와 같은 조금의 기복이 있는 이런 팀을 만난다면 브랜트퍼드가 당연히 이길 확률이 높겠지만 저는 노팅엄의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브랜트퍼드가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도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투표율이 몰릴 만큼 브랜트퍼드가 경기력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노팅엄의 모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브랜트퍼드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크리스탈 팔리스 대 첼시입니다. 크리스탈 팔리스 같은 경우에는 13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좀 힘든 부분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는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지난 경기 일단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던 부분들은 있고, 크리스탈 팔리스는 좋지 않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첼시가 지금의 경기력을 좀 믿을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상대가 밸런스가 좋은 크리스탈 팔리스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팔리스는 이 많은 이 공격의 모습을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은 좀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인데 첼시가 뚫어내기 어려울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첼시가 지난 경기 때 분위기 반전을 성공한 부분들은 저는 또 첼시가 다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위기 반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근에 좀 또 주춤하다기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기력과 흐름들을 봤었을 때 첼시가 더 유리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뉴캐슬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아스톤 빌라는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사실 순위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스톤 빌라가 더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저는 원정에서의 아스톤 빌라를 좀 믿지 못하는 경향들도 있고 또 뉴캐슬이 지난 경기 무승부하긴 했지만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좀 화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뉴캐슬의 최근에 상승세가 좀 무섭다. 더군다나 홈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뉴캐슬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당까지 좀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뉴캐슬을 가져가는 게 맞는 판단이다라고 봤습니다. 뉴캐슬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아스날 대 맨유고요. 아스날은 1위, 맨유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지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맨유가 이제 이 캐릭이 좀 대응을 하면서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경기 이제 맨시티 상대로도 승리하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에도 성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의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좀 승무패로 지우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스날이 좀 최근에 주춤하거든요. 근데 3연속 무승부까지 가기에는 맨유보다는 확실히 선수단의 퀄리티나 경기력이 더 높은 거는 맞고 또 수비적인 부분들이 사실 맨유가 경기력이 좋아졌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단통으로 가야 된다면 그래도 아스날을 가져가는 게 더 맞는 판단이다라고 봤습니다. 아스날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이제 셀타비고는 소시에다드의 패로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알라베스 대 베티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패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